선생님,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요?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은 종족 번식을 위해선 짝짓기를 해야 합니다. 보통의 동물들은 짝짓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동물들 중엔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특이한 방법으로 짝짓기를 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나처럼 생긴 날카로운 다리를 가진 사마귀는 워낙 넓은 지역을 서식지로 삼다 보니 암컷은 짝짓기 시기가 오면 몸에서 페로몬을 뿜어 먼 곳에 있는 수컷들을 유혹합니다. 번식기의 암컷 사마귀는 식욕이 왕성해지며 움직이는 모든 곤충을 먹잇감으로 인식하여 앞발에 잡히는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먹어댑니다. 이 어마무시한 식탐은 짝짓기를 위해 접근하는 수컷 사마귀 또한 예외가 아닌데, 암컷보다 한참이나 체구가 작은 수컷은 짝짓기 도중 암컷에게 잡아먹히거나 운이 나쁠 경우 시도조차 못하고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짝짓기 도중 수컷이 잡아먹히는 경우 암컷은 잡아채기 쉬운 머리부터 잡아먹는데, 곤충은 보통의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몸 마디마디마다 신경이 존재하여 머리가 잘렸다 해도 바로 죽지 않고 한동안은 숨이 붙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머리가 없는 수컷이라도 짝짓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데, 사마귀의 머리엔 운동 능력을 억제하는 억제 중추가 위치해 있어 머리가 잘리면 이 억제 중추가 해방되어 짝짓기가 더욱 격렬해진다고 합니다. 짝짓기 도중 암컷에게 잡아먹히는 수컷이 많아지자 수컷들은 살아남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짰는데, 암컷에게 몰래 접근하여 재빠르게 교미를 한 뒤 도망치는 방법과 암컷이 먹이를 먹는 것에 집중하는 틈을 타 교미를 하는 등 다양합니다. 사마귀 중에서도 동족 포식의 성향이 유난히 강한 스프링복 사마귀의 경우 수컷이 짝짓기를 하기 전 암컷과 일부러 몸싸움을 벌인다고 합니다. 워낙 몸 크기가 차이 나다 보니 대부분은 암컷에게 패배하여 잡아먹히지만 간혹 승리하는 수컷들이 나타나 짝짓기에도 성공하고 목숨까지도 건진다고 합니다. 곤충학자들의 연구 결과 암컷 사마귀가 수컷을 잡아먹게 되면 암컷이 낳는 아랫수가 더욱 많아진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아랫숫자가 많아진다면 그만큼 많은 자손이 태어남으로 이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수컷들이 죽지 않고 꾸준히 짝짓기를 한다면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므로 이건 따지고 보면 개손해입니다. 토끼는 교미가 2초 만에 끝나는 스피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토끼가 이렇게 속도에 제형이 된 이유에는 다소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 토끼는 생태계에서 약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먹이를 먹을 때나 응가를 할 때, 심지어 짝짓기를 할 때마저도 늘 포식자로부터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빠르게 해결하려다 보니 속도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토끼 중에서 잭래빗이란 종은 빠르다는 특징 외에 꽤나 독특한 짝짓기를 하는데, 암컷 잭래빗은 발정기가 되면 주변을 미친듯이 뛰어다닙니다. 수컷들은 이 모습을 보고 암컷이 교미 시기가 왔다는 것을 캐치하고 따라뜁니다. 암컷 잭래빗은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단 몇 시간밖에 지속되지 않는 발정기를 가졌기 때문에 수컷들은 이 한정된 몇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미친듯이 암컷을 따라갑니다. 수컷 중 몇몇은 지쳐서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몇몇은 천적들에게 잡아먹히지만, 그럼에도 암컷은 뛰는 것을 멈추지 않고 미친듯이 계속 뛰어댑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난관을 뚫고 살아남은 수컷만이 암컷과 짝짓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상한 짝짓기를 하는 이유는 높은 근성과 강한 체력을 가진 뛰어난 후세를 길러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이성이 나타났을 때 포기하지 않고 미친듯이 뛰어 쫓아간다면 그래도 안 됩니다. 이번엔 육지가 아닌 바다에 사는 동물들입니다. 푸른 윗동네부터 어두컴컴한 심해까지 워낙 넓고 다양한 동물들이 사는 바다인 만큼 이곳 또한 요상한 짝짓기를 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물은 조개낙지라고도 부르는 아르고노트입니다. 아르고노트는 조개낙지란 이름처럼 마치 조개 껍데기를 둘러싸고 있는 신기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껍데기는 수컷에겐 없고 오로지 암컷에게만 있으며 짝짓기 이후 알을 부화하고 성장시키는 보육주머니 기능을 합니다. 얘네들 또한 짝짓기 방법이 상당히 독특한데, 수컷 아르고노트는 마음에 드는 암컷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생시관을 떼어서 선물로 줍니다. 여기서 생시관이란 오징어나 문어 같은 두 종류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식 기능을 하는 일종의 다리로, 쉽게 말하면 생식기입니다. 마음에 드는 암컷을 만나게 되면 아르고노트는 몸에서 생시관을 분리하는데, 떨어진 생시관은 스스로 헤엄쳐 암컷에게 다가갑니다. 암컷의 몸에 도달한 생시관은 처음에 설명한 보육주머니에서 암컷과 짝짓기를 하게 되고,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성장합니다. 자신의 생식기를 암컷에게 떼어준 수컷은 안타깝게도 그 직후 사망하게 되는데, 따지고 보면 얘는 짝짓기도 못해보고 죽는 참으로 처절한 놈입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점 하나는, 암컷은 짝짓기가 끝난 이후에도 수컷이 건네준 생시관을 버리지 않고 껍데기 안에 고이 간직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동물은 조금 밑바닥으로 내려가 심해까지 가야 하는데 수심 800m 아래 깊은 심해에 살고 있는 초롱아기입니다. 초롱아기는 19세기까지만 해도 암컷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당시 발견된 모든 개체들이 암컷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점은 그물에 잡힌 초롱아기에게 아주 작은 물고기 하나가 몸에 붙은 채 딸려왔다는 것인데 1922년 아이슬란드의 생물학자 비아르니 자에문소는 낚시로 잡힌 초롱아기를 보곤 새끼가 어미의 몸에 들러붙어 있는 것 같은데 신기하다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영국 자연사박물관 해양생물 연구자들은 저 물고기가 새끼가 아닌 수컷이라는 것을 밝혀냈는데 수컷이라는 것이 밝혀짐과 동시에 이들의 믿을 수 없는 짝짓기 방법 또한 공개되었습니다. 수컷 초롱아기는 암컷보다 크기가 무려 60배나 작으며 이러한 크기 차이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짝짓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짝짓기를 갈구하던 수컷들이 고안해낸 방법은 합체였는데 수컷은 암컷의 배를 물어 상처를 낸 뒤 그대로 몸속으로 결합하여 피부와 혈관까지 융합합니다. 암컷의 몸에 기생하게 된 수컷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눈과 지느러미, 내장 등이 퇴화되고 호흡을 위한 아가미와 짝짓기를 위한 정자주머니만 남긴 채 암컷의 영양분을 나눠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한 몸이 된 암컷과 사실상 생식기만 남은 수컷은 짝짓기 후 알을 낳습니다. 앞도 잘 보이지 않고 짝을 만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심해이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번식 전략이 진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동물은 긴 목이 특징인 기린입니다. 암컷 기린들은 12마리 정도가 무리지어 생활하고 수컷 기린들은 보통 단독 생활을 하거나 독신인 암컷 무리 사이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는데 짝짓기에 앞서 수컷들은 이 많은 암컷들을 독차지하기 위해 서로 목을 부딪히며 싸워댑니다. 목을 부딪히는 이 행위는 네킹이라고 하며 인간으로 치면 맞짱 뜨는 수준으로 생명이 오갈 정도로 심각한 싸움은 아니지만 종종 목숨을 잃을 때까지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강한 수컷이 임신 가능한 암컷에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네킹으로도 싸움이 끝나지 않으면 수컷들은 머리로 상대를 박치기 하며 타격합니다. 싸움에서 승리한 수컷 기린은 암컷들을 독차지하며 비로소 짝짓기 시기를 기다리는데 이 시기가 오면 꽤나 민망한 방법으로 임신 가능한 암컷들을 구분합니다. 수컷 기린은 번식기에 암컷의 엉덩이를 문지르며 소변을 보게 하는데 이 소변의 냄새를 맡아 암컷이 가임기에 들어섰는지 확인합니다. 임신이 가능한 암컷들의 소변에는 수컷들이 느낄 수 있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수컷들은 소변을 기준으로 임신 계획을 세웁니다. 냄새로 모자랐는지 직접 맛을 보며 여성 호르몬을 감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변으로 가임기를 측정하는 복잡한 과정을 플레멘 반응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오줌 맛을 본 수컷들은 수많은 암컷들과 짝짓기를 하며 자손을 번식하고 이 과정은 대대손손 반복되어 후손들도 열심히 오줌 맛을 보게 됩니다.